죽도록 노력했는데도 삶이 제자리 걸음이라면 지금 당장 그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수없이 화건을 외치고 간절히 빌었음에도 현실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철저히 속아왔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매우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간절함은 곧 결핍입니다. 무언가를 그토록 갈망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주에 뼈저리게 고백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애로운 신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저 거대한 복사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느끼며 부자를 꿈꾸면 우주는 정확히 돈이 없어서 힘든 상태를 무한히 복사해서 현실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잔인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성공 방식을 폐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만들고 쌓아 올린다는 개념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부는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투쟁에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고통스러운 투쟁에서 가벼운 놀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라디오 이론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전파의 바다와 같습니다. 라디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91.9MHz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107.7MHz에서는 신나는 팝송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내 라디오에서 클래식이 나온다고 해서 팝송이 방송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방송은 그리고 수십의 다른 채널들은 지금 이 순간 동시에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라디오의 다이얼이 클래식 채널에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방송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영혼의 수신기가 결핍이라는 주파수 대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생되는 방송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가난한 현실을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 풍요를 누리는 또 다른 버전의 나는 동시간대 다른 주파수 대역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 행복한 나, 사랑받는 나 역시 이미 모든 세팅이 완료된 상태로 어딘가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 양자 물리학이 증명하는 평행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없는 것을 있게 만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송출되지도 않는 방송을 억지로 들으려고 라디오를 흔들고 때리며 고통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팝송을 듣고 싶으면 클래식 채널에 머물면서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주파수만 정확히 맞으면 음악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조율이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이치를 모른 채 현실이라는 거대한 환상과 싸우고 계십니다.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늘어나는 빚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과거에 내가 내보낸 주파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수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인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가난과 불행은 며칠 전 혹은 몇 년 전에 내가 쏘아 올린 생각과 감정의 잔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눈앞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을 뜯어고치려 달려들지 말고 내면의 다이얼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의심이 끼어들 틈이 있지만 알매는 의심이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을 굳이 믿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부유한 평행우주는 그렇게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주파수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라디오 채널을 돌리듯 가난의 우주에서 풍요의 우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가장 강력한 자기장 신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와 슬픔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 진동수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진동수가 바로 우주라는 서버에 접속하는 비밀번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감정을 느낍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웃고 나쁜 일이 생기면 웁니다. 이것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는 수동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 주어진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고수들은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상관없이 먼저 느낍니다. 원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의 감정을 먼저 느낌으로써 그 현실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주파수 동조화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자산가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단순히 좋다는 감정을 넘어설 것입니다. 아마도 깊은 안도감일 것입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온함, 세상 모든 것이 여유롭게 보이는 넉넉함,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감사함일 것입니다. 바로 그 안도감과 평온함이 부자의 주파수입니다. 지금 당장 월세 낼 돈이 부족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이 안도감의 주파수를 송출해야 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레몬을 먹는 상상을 생생하게 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듯 우리가 풍요의 감정에 깊이 몰입하면 우리 몸과 세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장은 즉시 부자의 진동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평행우주의 나에게 접속하는 튜닝 과정입니다. 라디오 다이얼을 돌릴 때 잡음이 들리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선명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 마음이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근거 없는 확신이 차오르는 순간, 그때가 바로 채널이 고정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차입니다. 라디오는 다이얼을 돌리면 즉시 소리가 나오지만 물질 세계인 이 지구는 에너지가 물질로 응축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주파수를 맞춰놓고도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으면 조바심을 냅니다. 거봐, 역시 안 되잖아 라고 의심하는 순간 주파수는 다시 결핍의 채널로 튕겨나갑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싹이 트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치는 농부는 없습니다. 주파수를 맞췄다면 현실이라는 화면에 송출될 때까지 차분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시간차를 견디는 힘, 그것이 바로 현실 창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구간에서 무너집니다. 어제 부자의 주파수를 쏘아 올렸는데 오늘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실망합니다. 실망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돈이 없는 현실이라는 채널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뉴스가 끔찍한 사고 소식들로 가득 차 있어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때 TV 속으로 들어가 뉴스 앵커와 싸우거나 화면을 뜯어고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손에 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리면 그만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리는 순간 뉴스 속의 비극은 내 거시에서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채워집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이토록 간단합니다. 현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가 머무는 주파수 대역, 즉 채널을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으로는 예능 채널을 보고 싶어 하면서 눈은 뉴스 채널에 고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시선은 텅 빈 통장과 밀린 구지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것은 마치 공포영화 채널을 틀어놓고 로맨틱 코미디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거울이자 정밀한 반사체입니다. 내가 내보내는 에너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실만을 눈앞에 보여줍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 속에 나도 웃습니다.
찌푸린 얼굴을 하고 거울 속에 내가 웃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이라는 이 고집불통의 거울 앞에서 어떻게 먼저 웃을 수 있을까요? 통장 잔고가 바닥인데 어떻게 부자의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중시선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과거의 데이터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결핍은 내가 과거에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채널의 잔상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녹화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부여하는 의미를 거두라는 뜻입니다. 아, 이건 예전에 내가 만든 현실이구나. 이제 끝물이다. 새로운 방송이 곧 시작된다. 이렇게 가볍게 넘기셔야 합니다. 현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 현실은 힘을 잃고 소멸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리모컨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바로 리모컨을 사용할 타이밍입니다. 이때 그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싸우면 싸울수록 그 생각은 더 커집니다. 그저 TV 채널을 돌리듯 재미없는 채널이네? 하고 무심하게 관심을 거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즉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돈 걱정 없이 마트에서 원하는 것을 카트에 담는 모습, 사랑하는 가족들과 최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10초만이라도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상상할 때의 느낌입니다. 시각적인 상상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촉각과 감각입니다. 최고급 승용차의 핸들을 잡았을 때의 부드러운 가죽 질감, 새 집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은은한 나무 향기,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를 봤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는 전율, 이 감각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느껴보십시오. 우리 뇌의 해마는 실제 경험과 선명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감각에 몰입하는 순간, 뇌에서는 실제로 성공했을 때 나오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바로 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우리의 주파수가 결핍에서 풍요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 명상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화장실에 가서도 수시로 해야 합니다. 틈날 때마다 리모컨을 눌러 풍요의 채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꾸만 원래의 습관대로 부정적인 채널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십 년간 고정되어 있던 다이어리기에 뻑뻑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다시 원하는 채널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아니야, 그건 옛날 방송이야.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현실은 아직 그대로인데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시점이 찾아옵니다. 빚이 있는데도 마음이 평온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왠지 모를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바로 이 상태가 현실화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내면의 주파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외부의 현실이 더 이상 내면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평온함의 상태에 도달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택배는 이미 물류센터를 출발했습니다. 이제 배송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지막 관문에서 실패합니다. 바로 어떻게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어떻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국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 송신탑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파수만 맞추면 됩니다. 경로를 고민하는 것은 우주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덤비는 월권행위이며 이는 곧 의심의 주파수를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리모컨을 쥔 주인이 되어 사십시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 사람이라는 채널을 끄고 평화의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채널을 끄고
당당한 창조자의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무력하게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 순간 어떤 우주에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현실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채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내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힘이 없다고 믿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리모컨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TV에서 무엇이 나올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싶은 것을 틀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핵심만 간추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노력으로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울 속의 상을 손으로 만져서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라디오 이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부와 성공, 행복의 버전은 이미 다른 주파수 대역에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곳으로 접속하는 유일한 열쇠는 감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안도감과 충만함을 지금 먼저 느끼십시오. 넷째, 현실의 시간차에 속지 마십시오. 눈앞의 현실은 과거의 잔여물입니다. 무심하게 채널을 돌리고 원하는 영상에 집중하십시오. 이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우연을 가장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만나지 않던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보가 들어오거나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파수가 부의 차원과 공명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동기화 현상입니다. 이때 의심하지 말고 그 흐름을 타십시오.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애쓰고 힘주어 살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자아의 힘을 빼고 더 거대한 우주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물에 둥둥 떠서 흐르는 것처럼 풍요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가난과 결핍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면 그 빈손에 풍요가 채워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나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잠시 가난한 체험을 끝내고 본래의 부유한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현실은 그에 맞춰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이 새로운 정체성의 옷을 입고 행동하십시오. 부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부자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다룰까를 생각하며 그들의 여유와 태도를 입으십시오. 부자인 여러분의 우주는 미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공기 중에 전파처럼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수신 버튼을 누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듯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직거리는 잡음을 지나 맑고 웅장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그 채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그 음악에 흠뻑 취해 잠들어 보세요.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을 밤새도록 세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결심은 머릿속에 있을 때보다 밖으로 표현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내가 맞춘 주파수를 우주에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우주에 보내는 확고한 주문서가 될 것입니다.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이미 존재하는 부의 우주에 접속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풍요의 채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선언이 문자로 기록되는 순간 관측은 시작되고 파동은 입자가 되어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자인 우주는 당신이 접속해주기만을 기다리며 지금도 당신 곁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파수만 맞추십시오.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